2017년 6월 충남 서천의 한 갯벌에서 119 신고가 들어옵니다. 한 남성이 바닷가에서 놀다가 갯바위에서 미끄러져 바다에 빠졌다는 내용. 신고자들은 이 남성의 전 부인과 아들 그리고 지인이었습니다. 119가 다급히 출동해보니 이미 남성을 바위 위로 건져 올려둔 이들. 응급조치를 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여름을 맞아서 다 함께 물놀이를 왔다가 이런 사고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한순간의 실족으로 벌어진 비극으로 끝날 수도 있었지만 해경은 이들의 모습에서 수상함을 감지합니다. 오늘 사건연구소는 갯벌에서 돌아온 시신, 이 사고인가 타살인가입니다. 자, 6년 전 딱 이맘때 충남 서천의 한 갯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가족 친구끼리 많이들 가시는 이 충남 서천 갯벌. 자,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일단 시작을 해보죠. 네, 이날이 2017년 6월 22일이었습니다. 오후 4시 반에 충남 119의 상황실로 이 신고 하나가 접수가 됐습니다. 충남 서천의 한 갯벌에서 어떤 남성이 물에 빠졌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출동을 해보니까 일행들이 이미 건져서 이렇게 바위 위에 걸쳐둔 상태였습니다. 바위 위에 엎어진 모양새로 이 남성이 있었고요. 저곳이군요. 맞습니다. 119가 군산의 한 병원으로 이 남성을 급하게 옮겼는데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이 숨진 남성은 58살이었습니다. 이혼한 전처, 이들의 20대 아들, 그리고 전처 지인까지 모두가 함께 물놀이를 온 상황이었고요. 같이 온 지인이 신고를 했던 거였습니다. 이 일행은 놀다가 갯바위에서 미끄러지면서 이 남성이 바다에 빠졌다. 이렇게 신고를 했습니다. 이혼한 전처와 함께 물놀이를 갔다. 자, 일단 경찰이 뭔가 수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주변에 목격했던 있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상황이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아니 일행이 같이 가는데 거기서 미끄러져서 물에 빠져서 목숨을 잃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어? 막 너무 당황하고 막 안절부절 못하고 뭐 정말 놀라서라도 눈물을 터뜨리고 그럴 텐데 아무리 이혼을 했어도 배우자였었고 더군다나 아들은 그냥 지금도 부모 자식 사이인데 그냥 신고해놓고 나서 천천히 나와서 발 닦고 옷 갈아입고 담배 피우고 있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허. 저기서 이 사람이 그렇게 목숨을 잃었으면 대개는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구급차, 응급차 따라서 당연하죠. 타거나 영안실까지 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목격자들은 저 사람들 가족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같이 있었던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을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해경도 당연히 이상함을 감지할 수밖에 없었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니 같이 간 그냥 단순 일행도 아니고 그리고 또 아들도 있고 아무리 전철하지만 같이 놀러 갈 정도면 어느 정도의 가까운 사이일 텐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상황이 어떤지 이제 어떻게 사고가 일어나는지 알아보고 있었더니 여기 이렇게 물놀이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물에 빠졌어요 하면서 그날 찍은 사진들을 막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예. 사람이 죽었는데 뭐 지금 지금 이렇게 이 사진 보면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미끄러서 넘어져서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진술하면 뭔가 어색하고 좀 이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리고 그때 지금 찍은 네. 사진 물론 네, 맞습니다. 사건 당일인지는 네.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갯바위에서 미끄러져서 물에 빠져서 사망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통 그렇게 되면 몸에 긁힌 상처가 많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남성의 시신에는 그런 상처가 전혀 없이 깨끗했습니다. 소장님 진짜 네. 이 바위 같은 데서 실족해서 하다 보면 진짜 이렇게 막 긁히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몸이 상처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 사실 이런 거에 워낙에 그 지식과 경험이 많은 해경이 봤을 때는 되게 너무 이상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사고사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같이 왔던 일행이 이 부인, 그러니까 이 그 사고사를 당하신 분의 부인, 전부인, 그리고 아들, 그리고 부인의 친구 이렇게 셋이서 같이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당하신 분까지 네 분이서 이 사람들 다 각계 따로따로 이제 조사를 해봐야겠다. 그리고 따로따로 다 조사를 해봤는데 이 셋의 말이 여러 군데서 다 다른 거였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이 뭔가 좀 수상하고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점점 커졌는데 또 결정적으로 이 사고가 난 것은 갯벌이라고 그러고 분명히 익사사고라고 했는데 이 갯벌에서 그 시간에 그 사고가 난 시간은 썰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익사일 리도 없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경찰이 딱 현장을 가봤더니 아니 여기서 익사를 한다고? 그럴 수가 있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시 영상 잠깐 보고 가시죠. 자, 현재 수심 20cm, 20cm, 3cm,
3cm. 골 30cm. 골 30cm. 이건 움직이지 않았다면 아니면 이 자리에서 죽지 않았다면 절대 떠밀려서 죽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자, 물론 뭐 옛말에 접신물에 코 박고 뭐 어떻게 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저건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게 당시 해경이 바다의 모습 이런 것들이 어땠는지, 당시 상황 어땠는지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 모의 실험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동일한 시간대에 저렇게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봤더니 이 당시 바다의 수심이 얕은 곳은 10cm도 채 안 되는 굉장히 얕은 정도였고요. 좀 더 걸어 들어가도 20cm 안팎이라서 익사 자체가 쉽지는 않은 거의 불가능한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 이 모자의 진술에 따르면 갯바위에서 떨어진 뒤에 시신이 20여 미터 밖으로 떠내려갔다가 잠시 뒤에 다시 떠밀려왔다. 그래서 바위 위로 건져 올렸던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일단 저렇게 얕은 곳이었습니다. 얕게는 3cm, 깊게는 20cm 되는 곳인데 여기서 저만큼을 떠밀려 갔다는 것도 굉장히 이상하고요. 보시다시피 중간에 갯바위가 여기저기 울퉁불퉁 솟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시신이 엎어져 있을 때 떠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어딘가에 바위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다는 겁니다. 자, 해경이 뭐 오죽 저런 분야의 전문가겠습니까? 자, 일단 백 변호사님, 네. 사고가 아니라 사건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네요. 그러니까 해경이 굉장히 수고 많이 했죠. 저 모의 실험하는데 거의 한 달 정도 시간을 썼다고 합니다. 굉장히 꼼꼼하게 해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이 모자가 했던 건 무엇이냐. 이 사망한 남성이 과실로 사망했다라고 정리를 해서 보험금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의 경우는 당연히 보험금 지급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전 남편 그리고 아버지가 과실로 실족사했다라는 그런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사의 청구 금액이 총 9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당시까지 지급받은 보험금은 한 2,930만 원 정도는 이미 수령을 한 상태였는데 이제 보니까 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혼 후에 이 숨진 이 남성은 따로 살고 이 엄마와 아들은 같이 살았는데 2007년부터 시작해서 이 당시 사고가 벌어지기 한 6개월 전까지 꾸준히 보험에 가입해 와서 8개 보험사에 보험 가입만 무려 16개를 했다고 합니다. 남성이 사망할 경우에 지금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총액이 13억 원이 좀 넘고요. 보험금 수령자는 뭐 충분히 예측하시겠지만 이 전처와 아들이었습니다. 자, 소장님, 2007년부터 사건이 있었던 2016년까지 9년 동안 계속 보험금을 납입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그 보험금 납입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요? 9년 동안. 네, 언젠가는 이 아버지를 살해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과가 그러니까요. 16개의 보험을 들었습니다. 16개의 보험을 사실 사망금이 나오기에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든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이런 보험을 들었고 이 여행에 같이 갔던 지인 있잖아요. 예. 그 지인이 바로 보험 설계사였습니다. 하하. 같이 이제 모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 뭐 이렇게 계획했는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계획사는 맞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이제 실토를 했습니다. 세경이 차례로 추궁을 했는데 이 아들이 결국은 아버지가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책임감도 없어서 불만을 품었다. 그리고 살해했다라고 진술을 했고요. 이 엄마와 아들 그리고 보험 설계사 모두가 같이 모의를 해서 이 여행에 가고 싶지 않다는 피해자를 설득해서 결국에는 바닷가로 데려간 것이었습니다. 자, 모자가 전 남편이자 아버지를 이 짓을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뭐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아마 경제적 이유가 가장 컸던 걸로 보여요. 아까도 이제 보험 얘기를 했지만 그때 당시 어머니와 아들이 빚만 10억 원 가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10억 원 가까이 되는 빚이 있는 가운데서도 보험료를 계속해서 납입을 했던 게 한 달 보험료만 180만 원을 보험료로 냈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수입이 없었던 건 아닌데 저 빚의 상당 부분이 또 이자로 나갔을 거 아니에요. 예. 이자 더하기 보험료를 빼면 수입보다 더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도 해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꾸준히 오랫동안 어떻게든 이 돈을 타내겠다라고 계획을 세웠던 거죠. 자, 그러면 그날 갯벌에서 사건 당일 갯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조금 뭐 밝혀진 게 있었나요? 네, 일단 설득을 해서 서천으로 휴가를 갔습니다. 가서요.
갯벌에서 사진 찍자라면서 이 피해 남성을 그쪽으로 유인을 했고 물놀이를 합니다. 이 물놀이를 하는데 이 피해 남성이 바닷물을 좀 잘못 들이켜서 헛구역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전처가 다가가서 등을 두들겨주는 척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머리와 몸을 그대로 바닷물로 밀어 넣었다고 하고요. 그렇게 등을 누르면서 자신의 아들에게 누구야 눌러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 등에 올라타서 팔을 붙잡고 온몸으로 짓눌렀고 3분가량이 지나서 이 남성은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 20대 아들이 90kg의 거구였습니다. 반면에 숨진 50대 아버지는 44kg이었습니다. 아이고야. 굉장히 왜소한 체격이었고요. 이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양 변호사님, 진짜 인간이 제일 잔인합니다, 정말. 그러게요. 그 이유가 돈 때문이라니. 돈 때문에 벌어진 잔인한 문제가 또 하나 있었어요.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 18살 된 또 자녀가 있었던 겁니다. 사실 18살이면 아이죠. 그 아이에게 모자가 뭘 시켰냐면 몸캠을 하라고 강요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성년자에게 이거를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아마 형이나 형이겠죠. 형이 그걸 강요했다라고 보면 뭐 이미 알겠지만 정상적인 뭐 모자 관계라고 볼 수 없었던 거죠. 자, 이 진짜 사람 같지도 않은 모자한테는 법의 처분은 어떻게 내려졌습니까? 네, 이 어머니는 끝까지 사망한 전 남편을 남편 책임이라고 돌렸습니다. 숨진 남성의 무능력, 가족에 대한 무책임 때문에 또 모욕적인 언행들이 계속 반복돼서 우발적으로 살해했을 뿐이고 사망보험금은 당연히 노리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전혀 상식에 벗어난 짓을 한 거죠. 이 아들은 뭐 솔직히 돈을 노린 부분은 있지만 아빠가 미웠던 부분이 더 컸다. 그리고 보험금 타는 건 알고 있었는데 얼마가 나올지 구체적으로 몰랐다 그래서 일부 정도 시인을 했는데 상식적으로 물놀이를 가서 그 짧은 순간에 갑자기 이 남성을 살해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우발적인 살인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 그럼요. 거기다 보험금을 계속 그렇게 납부해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재판부는 이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두 사람에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